제1차 대프랑스 동맹을 제압한 프랑스는 아미엥 조약에 따라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을 종식시킨다. 1802년 5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종신 집정관으로 임명된 나폴레옹은 절대적 권력을 독점하는 제1제정체제의 발판을 마련한다.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에서 야심을 드러내자 1803년 5월 18일 나폴레옹 전쟁이 재개된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가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지만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패배로 와해된다. 나폴레옹은 1806년 프랑스의 위성국 라인 연방을 결성해 신성로마 제국 체제를 해체시킨다. 1000년 이상 유지한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되자 중세적 봉건 체제는 종말을 맞는다. 나폴레옹은 16개의 작은 공국, 대공국, 왕국에서 39개로 확대된 라인 연방을 통해 중앙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프랑스의 팽창에 위기감을 느낀 프로 2세는 영국, 러시아, 스웨덴과 제4차 대프랑스 동맹을 맺는다. 프로 2세니 선전포고를 하자 나폴레옹은 프랑코니아 숲을 통해 6만 6천 명의 병력을 진군시킨다. 1806년 10월 14일 아침 예나 근처에서 미셸 네이 원수는 나폴레옹의 명령 없이 5만 5천 명의 프로 2세 방어선을 공격한다. 독일 중부 튀링겐주에 위치한 예나는 주변이 언덕과 초원으로 이루어진 전략 요충지이다. 프로 2세군의 반격에 네이의 군대가 포위되자 나폴레옹은 구출 명령을 내린다. 프로 2세 보병은 4만 명의 프랑스군 중앙이 약화된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아 주도권을 놓친다. 프로 2세의 선영 전술은 병사들이 최대한 정렬을 유지해야 하기에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프랑스군이 오후 1시 포병의 집중 포격과 기병 돌격으로 측면을 돌파하자 프로 2세의 선영 진영이 무너진다. 중앙이 분쇄된 프로 2세군은 예나 전투에서 2만 7천 명의 사상자를 남긴 채 후퇴를 시작한다. 프랑스군 샤를 에티엔 구댕의 사단은 10월 14일 오전 7시경 포펠 외곽에서 프로 2세 기병대와 포병대의 저항에 발이 묶인다. 루이 니콜라 다부가 지휘한 프랑스 제3군단 소속의 구댕은 샤세르 부대와 선발 보병, 포병대를 이끈다. 샤세르 부대는 기동성과 민첩성을 살려 정찰, 측면 공격, 전장, 기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보병과 경기병이다. 짙은 안개가 걷히자 군단장 루이 니콜라 다부는 사단장 구댕에게 병력을 하세나우젠으로 옮길 것을 지시한다. 하세나우젠은 예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아우어슈테트 마을 근처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다. 튀링겐 지방의 예나와 아우어슈테트 두 전장에서 거의 동시에 전투가 벌어진다. 하세나우젠에 도착한 프로 2세의 브라운 슈바이크는 오전 8시 30분 슈메타우의 보병과 분리어의 기병대를 좌우측에 배치한다. 6만 4천 명의 프로 2세군을 마주치자 다부는 오전 9시 30분 기병과 12파운드 포병으로 방어진을 갖춘다. 12파운드 포병은 12파운드의 중형포를 사용해 적 진영을 붕괴시키는 야전 전술 부대이다. 프랑스군의 진격에 프로 2세군이 밀리자 분리어의 기병은 반격으로 맞선다. 브라운 슈바이크 공작이 오전 10시 하세나우젠에 대한 전면 공격을 명령하지만 브라운 슈바이크와 슈메타우는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는다. 오전 10시 30분 오스발트의 보병과 오렌지 공작이 도착하나 지휘부의 이탈로 프로 2세군 체계는 혼란에 빠진다. 오전 11시 다부의 반격 명령에 2만 6천 명의 프랑스군은 프로 2세군의 중앙을 압박한다. 전투의 전위 역할을 맡은 샤세르 경보병과 경기병의 압도적 공세에 프로 2세군 중앙이 붕괴된다. 프로 2세군이 4만 1,000명의 사상자를 남긴 채 리스바흐 강을 넘어 퇴각하자 분리어의 기병대 역시 물러선다. 나폴레옹은 패배할 수 없는 예나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다부는 이길 수 없는 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프로 2세를 무너뜨린다.